옛날 옛적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 음성에는 깊은 산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우 연못으로 불렸는데 이유는 연못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아름다운 긴 여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우는 밤이 되면 마치 연못을 지키듯 사라지고는 했습니다. 음성 마을은 작은 농사촌으로 주민들은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산속 여우 연못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연못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연못을 찾으려는 여행자들이 종종 길을 잃거나 연못을 눈앞에 두고도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숲속 길만 보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수현은 마을 어르신들에게서 들려오는 전설 같은 연못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수현은 장난꾸러기였지만 용감하고 끈기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언젠가 연못을 찾아 그 비밀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자마자 연못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현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나침반, 지도를 챙기고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과 물을 배낭에 채웠습니다. 아침부터 출발한 수현은 깊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지만 연못은커녕 길조차 점점 더욱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해가 저물면서 수현은 어느 순간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수현은 일단 주변에서 묵어갈 곳을 찾았고 그곳은 나뭇잎이 두터운 큰 나무 아래였습니다. 피곤이라는 것은 기대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기에 남은 김밥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새벽녘 수현은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 깼습니다. 그것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의 근원을 찾아갔을 때 그는 마침내 전설 속의 연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물은 은빛으로 빛났고 그 주변에는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은빛털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수현은 순간 덜컥했지만 여우는 태연하게 다가와 수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수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손님이군요. 긴 여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 연못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수현은 크게 놀랐지만 여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여우는 수현에게 연못의 전설과 이곳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연못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 세상의 복잡함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단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우는 수현을 연못 주위로 안내했고 수현은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멋진 장면들과 이상한 구름이 좋아졌다. 수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현은 연못과 모든 것들이 꿈처럼 사라진 것을 느꼈지만 여우와의 만남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꿈에서 본 듯한 장면들을 친구들과 나누었고 그 경험은 수현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며 또 다른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긴 여우와 연못 이야기는 이렇게 음성지역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지는 이야기로 자리잡았고 수현의 용기와 호기심은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신비롭게 존재하며 그곳을 가본 사람들에게만 진실을 보여주는 마법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의성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다.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소원을 이루는 나무라고 불렀다. 신기하게도 나무 아래에서 마음 깊이 간절히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나무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소원을 빌러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위해서라면 마을 사람들은 그런 험난한 길쯤은 감수하곤 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나무를 보호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는 새로운 마을 이장이 부임했다. 그는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설이나 미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더 신뢰했다. 새로운 이장은 나무의 전설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미신이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무 근처에 땅을 개발하여 그곳에 큰 리조트를 세우고 싶어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장의 계획에 반대했다. 그들은 나무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다. 마을의 연장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는 이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마을은 큰 가뭄에 시달렸어요. 모든 농작물이 말라갔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죠. 바로 그때 한 젊은이가 이 소원의 나무 아래에서 마을을 위한 비를 간절히 기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나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장은 이런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개발 계획을 강행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장은 나무를 직접 보기 위해 홀로 산길을 올랐다. 나무 아래에 도착한 그는 이상하게도 평온함과 안락함을 느꼈고 잠시 한눈에 빠져들었다. 잠시 후 이장은 어린 시절 꿈꿔왔던 소박한 열망들을 떠올리며 나무 아래에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어렸을 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자라는 게 소원이었다. 그의 이런 속마음이 나무에 전해졌을까? 그날 밤 이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따뜻한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이장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제야 이해합니다. 나무는 그저 전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소원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나무를 지켜나가며 서로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입니다. 그의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그날 이후 개발 계획은 취소되고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켰다. 이장은 나무가 가진 이야기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의 다른 전설과 전통도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며 새로운 소원을 들어주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알았다. 나무가 진정으로 주는 것은 소원을 이뤄줌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는 힘이란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아산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주민들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마을의 중심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그 깊은 곳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누구도 연못의 물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 연못에는 다양한 전설이 내려왔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연못 속에 신령한 용이 산다는 이야기였다. 마을의 어른들은 용이 마을을 보호하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매년 봄 마을에서는 연못에서 제사를 지내며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연못가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소원을 빌면 용이 들어준다고 믿었다. 마을의 젊은이는 저마다의 소원을 품고 나무를 찾았다. 어느 날 아산 마을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준수였다. 준수는 용맹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자라났다. 그는 어른들이 연못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흥미를 느꼈고 그 신비로운 연못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함부로 연못을 방문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준수는 성장하며 연못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다. 그는 연못의 비밀을 풀고 싶었고 그곳에 있는 용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몰래 집을 나와 연못을 향했다. 숲길은 고요하고 어두웠지만 달빛이 그의 길을 밝혀주었다. 연못에 도착한 준수는 잠시 숨을 죽이고 주변을 둘러봤다. 연못은 달빛을 받아 환상적으로 빛나고 있었고 물결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연못 한가운데에서 작은 파문이 생기더니 거대한 용이 나타났다. 준수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몸을 숨기려 했지만 용은 짧은 시간에 준수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소중한 마을의 아이여, 무엇이 너를 이곳으로 오도록 했느냐? 라고 용이 물었다. 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이 연못의 비밀과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용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용기를 높이 사느니 너에게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마. 이 연못은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원천이지만 너희들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이 더욱 중요하단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속될 때 우리 마을은 언제나 번영할 것이다. 준수는 용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마을로 돌아와 그 경험을 어른들에게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준수의 이야기와 용이
메시지를 듣고 크게 감동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아산 마을은 세대를 거듭해도 번영을 잃지 않고 연못의 전설은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안 지역에는 수많은 작은 섬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이 지역에는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던 신비로운 존재, 바다가 여신 해모가 살고 있었다. 해모는 모든 생명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들 역시 그녀를 존경하며 신안의 자연을 사랑했다. 신안의 섬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섬에는 바다의 정령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해모 여신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었다. 이 정령들은 매년 한 번 수확이 끝난 가을이면 인간 세계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도 어느 해 신안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쳤다. 바람은 나무를 휘어잡고 파도는 산처럼 높이 일어났다. 섬에 살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정령들은 태풍의 원인이 어딘가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태풍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 그들 중에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너부 호연도 있었다. 그는 바다가 주는 평화와 풍요를 사랑하는 소박한 젊은이였다. 호연은 오래된 전설 속 해모 여신의 신성한 진주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 진주는 모든 불화를 잠재우고 바다의 평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고 전해져 내려왔다. 호연과 친구들은 작은 배를 타고 출발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들의 신념은 강했다. 그들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곳에 길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저 동굴에 도달했다. 동굴은 빛을 머금고 있었고 그 정점에서 호연은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진주를 발견했다. 진주를 손에 넣는 순간 바다는 잔잔해졌다. 호연과 그의 친구들은 해모 여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진홍의 정신을 지키는 자여, 너와 내 벗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잘 알고 있구나. 이 진주는 너희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답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실려 소멸했고 다시 평화로운 시간이 신안에 찾아왔다. 호영과 친구들은 진주를 마을에 가장 처음 돌아오는 이에게 주며 해모 여신의 축복을 전했다. 그 이후로 신안은 더욱 번영하고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잊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매년 가을 정령들의 축복과 함께 다시 한번 해모 여신의 전설을 되새기게 되었다.